부인 재산 5억 1천만 원을 잘못 신고했다는 것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 요구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잘못 신고한 액수 가운데 4억 5천만 원은 채무인데 윤 지청장은 재산을 많게 신고한 셈입니다. 위원회는 의결 사안을 법무부에 통보했습니다. 이 역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기존의 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직 청구권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 원이 넘으면 징계를 요구합니다. 통상 재산 누락에 대한 징계가 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인 것과 비교하면 징계 요구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윤 지청장은 지난 9월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며 신고 누락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지청장은 부인 명의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담보대출 사실이 적혀 있어서 별도의 채무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금액은 거래가 없던 망실 통장으로 연로한 장모가 관리해 몰랐다가 현재는 신고했다며 귀책 사유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빌택이 검찰총장 대행은 윤 지청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해 내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배태호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은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RO 조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 열립니다. 제보자와 국정원 직원들의 신문 방식을 놓고 이미 한 차례 진통을 겪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재판부가 당초 공개하려던 첫 공판은 변호인단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피고인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제보자 신문 방식에 대해선 180도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비디오 장치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변호인단은 당당하게 공개된 자리에서 제보자를 공개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이 제보자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대로 진행했을 때 생길 문제점을 고려해 신문 방식은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이 확보한 녹취 영상 파일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녹취 전문가와 교수 등 증거 능력 인정을 입증해줄 증인을 추가해 모두 81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수사진 등 3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첫 공판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국정원 수사진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두 번째 공판인 14일부터 19일 사이 진행됩니다. 핵심 증인인 제보자 이모 씨에 대한 신문은 21일부터 이틀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원석입니다. 요즘 수원지방법원 앞이 그야말로 분주합니다. 매주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 천막을 치고 그 앞에서 잠을 자는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첫 공판에 방청권 얻기 위해서입니다.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마는 방청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법원에 천막들이 보입니다. 새벽까지 비가 내리고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지만 60여 명이 이곳에서 밤을 샜습니다. 두툼한 옷을 입고 담요를 두른 이들은 보수단체와 탈북단체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이석기 의원의 첫 공판 방청권을 얻기 위해 어제부터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 어저께 9일 날 12시부터 여기 와서 있었어요. 밤새 계속 계시고? 네, 밤새 있었어요. 비 오는 속에서 우리 그냥 방막 속에서 어디 여기 있었어요. 아, 춥지요. 안 추울 게 있어요. 방막 속에 있다는 게 집안에서도 궁금했다는 남방에 돌아간 가면 좋은. 방청권 쟁탈전은 앞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도 있었습니다. 1차 공판 준비 기일에는 통합진보당이, 2차에는 보수단체 회원이 먼저 줄을 서서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두 진영은 방청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청권 쟁탈전이 일어나는 것은 재판정의 방청석은 모두 98석인데 피고인 가족석과 언론인석 등을 뺀 일반인에게 제공된 자리는 26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방청권을 추첨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선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지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희 대표만이 아닙니다. 집회에 참여했던 통진당원들은 물론이며 시민단체 회원들 역시 일제히 박근혜 씨라고 불렀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박근혜 씨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까지 잘라내는 박근혜 씨가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당 해산까지 청구하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박근혜 씨가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현안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하면서도 호칭은 지속적으로 박근혜 씨였습니다.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박근혜 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인다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이는 새누리당, 바로 저 새누리당이 1인 정당, 독재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1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단 한 번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독재자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박근혜 독재 세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통진당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 역시 일제히 박근혜 씨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대표는 작년 대선 출마 당시 출마 이유를 묻자 박근혜 대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 밝혀 논란이 있었는데 또 한 번 박 대통령을 향한 이 대표의 발언이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검찰총장 등의 인사청문회까지 또 예정돼 있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 쟁점 어떤 것들이 좀 있죠? 네, 당장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정부 인사가 부산 경남 지역에 편중됐다는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오는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문 후보자가 기초연금에 대한 주장을 바꿨다면서 공직자의 소신 문제를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3일엔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대통령실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어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문제도 쟁점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생산적인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정쟁을 지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천막을 접겠다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던데 완전히 천막 이제 철수하는 겁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천막을 접기는 했는데 이용득 최고위원이 다시 우리가 천막을 펼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기는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향후 전국 운영 방안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전국이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전선을 확대하면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에 사실상의 야권 연대 출범을 계기로 장외 투쟁을 당 중심에서 야권 전체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야권 연대에만 몰두한다며 민심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유럽 순방을 순조롭게 마치고 어제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골치 아픈 국내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레 방한하는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기자,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전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보고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귀국 직후부터 각종 보고서와 경제 현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부터 안보와 경제 관련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 실수비가 열릴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인사청문회도 줄을 잇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1일과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13일에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이달 초 연기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4일 열리고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오는 18일로 확정됐는데 청와대 측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수방을 위해 출국한 사이 이석채 KT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정준영 포스코 회장 사퇴설도 나오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이정희 대표의 막말 파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강 국가 중에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데 정상회담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 실질 협력 방안,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하나의 유라시아, 즉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회사를 만들어 낮은 합산 간 철도, 항구, 물류 현대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 측 지분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달 러시아 G20 회의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은 강경 노선 속에서 범야권 연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통합진보당의 막말 공격이 이제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와 이석기 의원이 첫 공판, 그리고 태동하는 신야권연대와 통진당의 으르릉 맹공까지 이번 주엔 여야 공방에 불꽃 튈 일만 가득합니다. 김정우 월간조선 기자 그리고 최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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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예. 이쯤 되면 노무현 대통령 표현을 빌린다면